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 위산에 의해서 식도 점막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때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역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우선 위식도 경계 부위에 정상적으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위에서 식도로 역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식도 기능이 떨어져서 식도에 있는 내용물을 위로 씻어 내려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약할 때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소화가 잘 안 되든가 이래서 위가 금방 차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넘쳐 올라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쓴맛이나 신맛이 느껴지는 그 물이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넘어오는 그런 증상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쓰리다고 얘기하는 그 흉부 자결감, 또 가슴 통증, 이런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병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느끼는 목 이물감, 또 인후통, 그리고 잦은 기침, 또 목소리가 쉬는 증상, 이런 증상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2차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우선은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단의 첫 번째 단계이고, 객관적인 진단으로는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 점막에 손상이 있는, 즉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진단이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다 더 객관적인 검사로서 24시간 산도 모니터 검사를 통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1차적인 치료법은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이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혹은 효과가 있더라도 이 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 즉 항역류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최소한 2주 이상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혹은 효과가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서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이랬을 때 혹시 역류가 아닌 다른 질환인지, 또 약물 치료에 잘 안 듣는 그런 형태의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인지를 구별해서 다음 단계의 치료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거나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또는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더라도 그 평생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즉 위식도 역류 질환의 거의 모든 대부분 환자가 약물 수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특히 어떤 환자한테서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이럴 때는 증상이 확실한 경우, 즉 전형적인 증상이 확연하게 있는 경우, 또 약물 치료에 좀 반응을 할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위식도 역류가 더 확실하게 진단이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더 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더 좋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결정적인 그런 예방법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을 좀 피한다면 도움이 될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비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식생활 패턴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음식 중에는 우선 많이 먹고, 또 기름지게 먹고, 고지방으로 먹고, 또 취침 전에 많이 먹는 그런 습관, 그리고 음식 종류 중에서는 술이나 담배, 카페인 또는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그 흔한 오해는 내시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식도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괜찮다 그러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도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시경에서 보이는 식도염은 없어도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은 아주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수술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예, 또 두 번째 흔한 오해는 이 질환도 마치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질환처럼 한번 위식도 역류 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잘된 약물 치료는 약물 복용을 해서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약을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괜찮아야 됩니다. 뭐 약물 치료 후에 증상이 괜찮다가 뭐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그때그때 복용하는 그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기만 하면 바로 증상이 재발돼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약물 치료는 사실은 성공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효과 면에서도 수술적인 치료가 특히 이런 그룹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면은 과식도 못하고 또 기름진 음식 먹기도 힘들고 밤에 뭐 먹기도 힘들고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수술 이후에는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서 수술한 이후에도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없다면은 증상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라도 증상을 이제 봐가면서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 즉 피할 음식을 피하고 또 과식을 피하고 또 체중 조절을 하고 이런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